고속철 개통과 함께 전라선 KTX도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가까워진 수도권,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각 분야별로 명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 복합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섭니다. 총 3,200억 원이 투입돼 관광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신항이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로 지정되고도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민간 유치가 어렵기 때문인데 마리나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수 남해간 한려대교 건설에 앞서 차도선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박람회재단과 지역 여행업계들이 관광 활성화와 영호남 교류 차원에서 신속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용산으로 가는 전라선 KTX도 내일 새벽 첫 열차부터 달라지는 게 아주 많은데요. 개선된 수도권과의 접근성, 그에 따른 파급 효과 속에서 지역 관광이나 경제, 또 교육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에 섰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으로 서울 용산에서 여수까지 전라선 KTX 운행거리는 391.6km로 조정됐습니다. 기존 노선보다 28.6km 줄어든 겁니다. 운행 시간도 평균 3시간 33분에서 2시간 57분으로 36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곡성역과 구례구역 등에 멈춰서는 일부 열차는 여전히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고속철도가 놓이지 않은 익산 여수 구간에서는 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용산에서 여수까지의 요금은 1,200원 오른 47,200원. 하루 20회가 운행되는데 기존의 KTX 산천 외에도 초기 모델인 KTX1과 신형 KTX가 함께 투입됩니다. KTX 20량짜리가 편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동시에 KTX 이용할 수 있음으로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지역에서는 관광객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요시간 단축으로 체류형 관광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약만 하고 가기 때문에 돈 지출이 안 되겠죠. 잠을 자지를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교육 인프라와 이에 따른 환자, 학생 유출 문제도 지자체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속도혁명, 교통혁명으로 불리는 호남 고속철도 개통은 이 관광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에 적지 않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국 최대 어업인들의 축제인 어업인의 날 행사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유기준 장관과 어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어업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취업 방류와 미래 수산업 출항식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여수를 방문한 유기준 장관은 행사에 앞서 여수 연안여객선 터미널을 방문해 운항실 직원들과 감독관을 격려했습니다. 어업인의 날은 수산업법에 의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지난 1969년 어민의 날로 출발해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 3,200억 원이 투입돼 특급 호텔 등 복합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섭니다. 광양만권 관광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도의동의 광양 동측 배후단지. 자유무역 지역인 이곳 상업용기 12,000여 제곱미터에 복합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섭니다. 사업비 3,200억 원이 투입돼 지상 21층 336실의 특급 호텔이 건립됩니다. 또 지상 48층 700세대 업무 주거시설과 쇼핑몰, 컨벤션 센터가 들어섭니다. 전라남도와 광양경제청은 7개 투자자가 참여한 컨소시엄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철강 항만 신사업 소재가 된 관광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광양항에 국제적인 상용 고객과 그다음에 휴양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착안해서 이번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비 가운데 2천억 원은 한국토지신탁 등을 통해 조달되고 나머지는 주거시설 분양으로 확보됩니다. 투자자는 오는 6월까지 광양시 소유의 상업용지인 부지를 사들인 뒤 인허가를 거쳐 내년 초 착공하고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에 광양만권 최초로 특급 호텔이 들어서면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투자 유치에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호텔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고 또 그 관광객들을 통해서 저희 투자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차례 무상 끝에 다시 시동을 건 광양 배후단지 복합 관광 숙박시설 건립이 계획대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양 마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광양시는 54만 7천여 제곱미터의 마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해 11월 전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최종 승인받은 데 이어 지적 확정 측량 결과를 반영한 환지계획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근 준공됐다고 밝혔습니다. 마동지구는 주거용지와 도시기반 시설용지, 체육공원과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등으로 조성돼 녹색 친환경 도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양시 마동지구는 신시가지 중심 기능은 물론 주변 지역 간의 접근성과 자연 환경 자원을 최대한 살린 중마권의 중심 주거단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여수와 남해 간 한려대교 건설에 앞서 차도선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올 들어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늘었다며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여수와 남해 간 차도선 운영에 따른 시간 단축을 통해 영남 지역의 효과적인 관광객 수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지역 여행사들도 차도선이 운영될 경우 두 지역 관광 수요 상승은 물론 영호남 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도선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신항이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로 지정된 이후 마리나 조성 사업은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나서지 않기 때문인데 마리나 항만의 위치를 신항에서 웅천지구로 옮기는 방안이 신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엑스포장이 위치한 여수 신항 일대를 거점형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2013년 3월. 엑스포장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과 맞물려 요트와 레저보트 등 각종 해양 레저 시설을 갖춘 국제해양 관광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거점형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항만 조성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항만 조성비 815억 원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300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을 투자할 민간업체가 한 군데도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항만 부지를 신항에서 웅천지구로 옮기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웅천지구 주변에 3만 명의 배후도시가 건설돼 민간업체들의 투자 의욕이 높은 데다 바다 수심이 낮고 안전해 마리나 시설이 들어서기 안성맞춤이라는 것입니다. 복합단지로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빠르게 지금 상권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웅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개발 투자 가치가 좋고.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정된 마리나 위치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애초에 하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 여수 신항 쪽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쪽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마리나 항만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항만 위치 선정을 서둘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설계비로 이미 16억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됐든지 지금 곧 이것이 결정이 돼야지만 마리나 항만 사업이 여수 박람회 사후 활용과 함께 좀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 개최 이후 세계적인 해양 관광 레저 도시를 꿈꾸고 있는 여수시. 조속한 마리나 항만 위치 선정이 성공적인 마리나 항만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선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에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컨테이너선 신규 항로 3개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광양항 물동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달 30일 고려와 흥하해운이 광양에서 신강을 거쳐 홋카이도간을 운항하는 1100TEU급 컨테이너 신규 항로를 개설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려해운과 TS라인, 코스코와 CNC, 또 펜오션이 광양에서 홍콩과 상하이, 심천,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2개 항로를 개설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번 항로 유치로 연간 3만 5천 TEU의 물동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순천만 정원 일원에서 작가부 10팀과 학생부 25팀, 일반부 25팀 등 모두 70팀이 참가하는 2015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자인전 개최 후 주요 수상 작품들은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천만 정원에 전시될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000년 광양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꾸준히 교류 협력 활동을 전개해왔던 광양함이 노후화로 어제 퇴역함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논의를 통해 새롭게 진수되는 해군 함정의 한 명을 광양함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대표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광양시가 새롭게 진수될 광양함과 함정 공개 행사, 해군 군악대 초청 연주회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여수의 초도항과 연도항, 신안의 전장포항, 우이도항, 진도의 서거초항 등 전남 지역 5개 항구를 어촌 마린나역 신규 개발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에는 각각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오는 2018년까지 계류와 보급시설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전국 5일장 가운데 최대 규모인 순천 아랫장에 3년간 15억 원이 투입돼 문화 먹거리 특화 전통시장으로 육성되며 역전시장에는 6억 원이 투입돼 골목형 특화거리로 조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아랫장과 웃장, 역전시장이 시장 상인회에 행정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시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해 시민전문가 양성과정인 도시재생대학원 수강생을 오는 3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도시디자인과 경관, 환경, 에너지, 리모델링 4개 분야며 다음 달 7일부터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분야별로 전담 교수제를 통해 도시재생 시민 전문가를 양성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 9시 45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사거리에서 광양경찰서 소속 문모 경위가 자신의 차량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48살 박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경위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문 경위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에 이어 순천에도 대형 아울렛 입점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상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100여 명은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형 아울렛 입점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순천시가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오늘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대지구 인근에 설립이 추진되는 순천만 아울렛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15,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의류와 잡화 등을 판매하는 대형 매장입니다.